네,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엑셀 네 번째 강의 이제 기본 함수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시간을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배웠고요. 이제 기본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선택 함수, 그 다음에 요약 함수,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자, 기본 함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숫자 함수라는 것이 있고, 순위 함수, 그 다음에 뭐 기타 기본 함수에서 제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순위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를 대입을 해서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편리하게 함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int라는 함수하고요. mod, 라운드, 라운드아웃, 라운드업, 맥스민, 라지, 스몰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개는 삼형제, 형제 함수라서 이렇게 제가 좀 실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이것도 실어놨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뭐 함수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인수는 어떻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엑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역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는 방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총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합을 말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저번에는 연산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함수 썸을 하고 키보드에 탭을 치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개인적인 합이 나올 거고요. 자, 평균은 에버리지라는 함수입니다. 에버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점 들어가면 이제 작살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um 함수에는 인수가 여러 개, 뭐 255개까지 들어가지만 연속일 때는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고 에버리지도 255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넘버 1, 넘버 2가 있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넘버라는 인수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숫자를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넘이 오면 숫자를 타겟으로 좀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개인의 합과 개인의 평균이지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타입이 나와요.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하는 경우죠. 물론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요약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하시고 이게 이제 국어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과목 총점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B열이 C열로 D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위에 배운 대로 에버리지를 하시고 범위를 똑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범위를 잡으실 때 문자를 포함해도 이 넘이라는 게 문자를 알아서 제거를 시켜줍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함수는 문자를 제외하고 즉 제목 부분을 제외하고 잡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함수는 제목을 빼는구나. 이렇게요.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는 딱 하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인데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제 함수를 제목만 포함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최대값은 이제 max라는 함수입니다. maximum. 여기도 숫자 셀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나머지는 옆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제 min이라는 함수죠. 이렇게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값은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라지예요, 라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몇 번째, 앞에서 몇 번째, 뒤에서 몇 번째 할 때 그 앞에서 몇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범위를 잡아주시고 몇 번째라는 이 K 값을 두 번째 인수에다가 찍어 주시는 거죠. 입력을. 그 세 번째 큰 값이다 그러면 3을 쓰고 두 번째 큰 값이다 그러면 2를 쓰고 이렇게 해서 라지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에서 몇 등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그러면 참고로 이제 찾아볼까요? 이 57이 가장 작은 값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68, 그 다음에 69네요. 그래서 스몰로 따지면 1등, 2등, 3등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에서 최소를 빼줘라 그러면 요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연산자에도 뭐가 들어가냐? 함수가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P 연산자에 꼭 값만, 셀 주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서 스스로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치시고 나머지를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맥스, 민, 라지, 스몰, 썸, 에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덕트라는 함수는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썸 프로덕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하라 그러면 충분하게 연산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앞서 많이 설명드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프로덕트 해서 여기 가격 컴마 이렇게. 물론 요 둘이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쉼표를 하고 해도 인수들을 서로 곱하기 때문에 곱한 값을 넣어주나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형식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라는 것이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곱함수다 그렇게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하고 민의 좀 숨겨진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날짜로부터 가장 오래된 날짜하고 가장 최근 날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날짜에서 가장 최근 오래된 날짜는 제가 함수에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떤 함수를 써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날짜는요. 민을 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병합을 해놔서 그런 거고요. 자, 왜 이렇게 되냐? 날짜는요. 날짜에 해당하는 일렬번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999년 1월 1일부터 플러스 1씩 증가하는 날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날짜 자체가 일렬번호 값이 작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날짜가 일렬번호가 크겠죠. 그래서 일렬번호 값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정렬을 하기 때문에 민이나 맥스를 쓰게 되면
오래된 날짜, 가장 최근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함수, 숫자 함수의 일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숫자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 함수들은 잘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이제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운드. 그 다음에 인티저. 일단 라운드 함수는요, 예, 그 반올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반올림 함수예요. 반올림. 그리고 라운드 업은 올림이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버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요. 그래서 라운드를 기준으로 반올림이고요. 이걸 이렇게 업을 붙이면은 이제 올림이 되고, 여기서는 반, 그 다음에 이제 다운을 붙이면은 버림, 내림, 절사. 이렇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삼형제가 있는데, 일단 라운드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올림하고 반올림 차이, 버림하고 반올림 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운드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냐? 라운드 함수는요, 인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라운드를 쓰고 숫자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또는 연산식이 들어가는 경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찍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이제 여기에 나온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2를 썼다.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를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썼다. 그러면 천의 자리를 지칭하는 거고, 예, 0을 썼다 그러면 1의 자리를 지칭하는 거다. 그것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한국인은 넘어간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썼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구나. 이렇게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두 번째는 반올림 처리 후에 표시할 위치 번호다. 그 2라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2, 4까지, 둘째 자리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나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위치 번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자, 여기에 뭐 정수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너비가 부족해가지고. 예. 자, 여기에 왜 1546.55가 나온지 아시겠죠? 예, 그럼 만약에 2를 했다. 그럼 첫째 자리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니까, 예, 4에서 반올림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15467.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이런 것을 어려워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처리하고 표시해라. 그러면 2를 써주면 되고, 첫째 자리까지 해라. 그러면 1을 써주면 되고,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그러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0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위치 번호하고 의미를 알아두셔야 이 함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연습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지금에서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림 처리를 해가지고 1의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5에서 버림이 돼서 15467이 나오는 거죠. 요거하고 다르죠. 반올림하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0을 사용하면 이렇게 정수부만 표시하고 소수부는 이제 버리게 되니까, 그것도 좀 많이 정수부만 살려버리겠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0을 쓰는구나.
그 0이 이 위치를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인티저 함수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티저 함수는 인수에 음수는 안 옵니다. 사무자동화 기사에서 여기에 양수만 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양수일 경우 소수부를 절사하고 정수만 표시하더라.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수로 1.9를 받았다. 그러면 1만 남고 0.9는 버린다. 2.7이다. 그러면 2가 되겠죠. 0.5다. 그러면 0이 되겠고 7.8이다. 그러면 9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일 때 인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수부를 절사하고 버리는 함수구나. 정수분만 표시하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좀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용을 어떻게 하시냐. 몫을 구하는 함수다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10을 4로 나누면은 이제 여기를 잠시만요.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3을 2로 나눈 몫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응용을 하시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인티저 6.5를 하게 되면 6이 나옵니다. 맞죠? 소수부 절사해서 버리니까. 근데 이 인티저 2분의 13 하면 6.5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13을 2로 나누면 2, 6, 12, 나머지가 1이죠. 그때 그 6이 뭐냐? 정수부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몫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피재수, 나누어진 수, 얘를 뭐 재수, 얘를 뭐라고 하죠? 나머지. 그런 형태의 목 관련 함수가 인티저다. 그래서 소수부를 절사해서 버리는 것 자체가 몫을 구하는 거구나. 그걸 좀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엑셀에 안 나오면 액세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고 가시면 좋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5라고 좀 바꿀게요. 13 나누기 2 이렇게 6.5. 자,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도 끝났고요. 이제 모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는 나머지를 정수로 표시해주는 함수예요. 얘는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인티저하고 짝을 이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드 인수가 두 개거든요. 피재수를 찍고 그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 디바이저를 이제 지수 재수라고 하죠. 피재수, 재수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뭐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정수 형태로 표시가 된다. 3을 나눈 수죠. 그러니까 이건 4로 나눈 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드라는 함수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 그럼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게요. 4580분의 노동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이냐 이 말이죠. 4580분이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제 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인가요? 산수인가요? 4580분을 1시간이 60분이니까 나눈 이 몫이 바로 이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좀 아시라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더라. 자, 인티저 4580 나누기 60 이렇게 하시면 76번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못 채운 나머지 분은 얼마냐 그러면 4580 여기는 인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쉼표를 해주셔야 돼요. 인티저는 인수가 하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76시간 20분이죠. 거꾸로 암산하시면은 예 곱하기 60 더하기 예 하시면 4580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몫이라는 개념을 그냥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밑에 또 있어요. 인티저는. 예. 자, 총 결석일수를 구하라는데요. 총 결석일수는 결석일수에다가 지각이 4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하래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지각이 14번 했다. 그러면 4의 배수가 이제 3번까지니까 4, 3, 12 12번에 플러스 2번이죠. 그러면 12개는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몫이 3이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머지가 돼서 14를 4로 나눈 이 몫이 결석일수로 환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각을 3번 해도 결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각 횟수를 4로 나눈 몫을 취해서 더해주는 게 이제 총 결석일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요. 결석일수 더하기 인티저 이게 나와야 됩니다. 14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F9를 누르면 값으로 변합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해서 3으로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요걸 나누면은 얼마냐? 3점 세모네모 동그라미 마름모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티저의 활용이구나. 그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이제 딱 보고 이런 수식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사전에 선습학습이라고 해야 돼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식의 감이 잡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돈인데요. 1000단위 이상만 보여지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1000으로 나눠서 몫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런 수식이다. 그 말입니다. 인티저. 금액을 나누기 1000을 해주셔라. 이렇게 하면 12.345가 되겠고 정수부만 취득하니까 이렇게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F9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요. 그래서 1000단위 이상만 금액을 표시한다. 그 말은 인티저를 써서 100단위까지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만약에 반올림 처리를 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5가 반올림이 돼서 2, 3, 5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000단위 이상만 보여주라 하는 거하고 1000단위까지 반올림해라. 그것은 다르다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인티저를 써야 되는 이유. 몫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숫자에 관련된 함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충도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합계를 구해라. 합계는 뭐 이제 아까 구한 것처럼 썸을 하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중간에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 C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V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리 해놔도 돼요. 어차피 회계라서 지금 0이 나온 거니까 이따가 값이 채워지면 썸 함수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평균도 에버리지 해서 이렇게 잡고 채우기 핸들 뭐 복사하겠다 그러면 컨트롤 C 하실 텐지만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요. 여기도 이제 값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유율은 총 실적액에 대한 개인 실적액의 점유 비율을 소수점 한 자리로 해라. 그러면 개인의 실적액을 총 실적액의 합계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채우기 핸들 할 거니까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이제 백분율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로 가시든지 아니면 직접 들어가셔서 백분율로 소수 자릿수 한 자리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번에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되 뭐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번은 2평균이 아니네. 그럼 요건 잠깐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과 합계 수당의 합계를 구하는데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이 말은 1000원까지 표시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할 걸 괜히 라운드 다운으로 해서 기본급 더하기 수당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1000단위가 남은 걸 보면 계산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100단위까지 표시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반올림 해라 그러면 라운드를 쓰시면 되고 버림이니까 이제 라운드 다운을 쓴 겁니다. 평균을 구하되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것도 이제 반올림 하니까 라운드를 먼저 쓰고 그 안에다가 평균을 이렇게 구해 주셔야겠죠. 이게 첫 번째 인수예요. 그래서 인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요 수식에 보면 풍선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툴팁 누르고 누르면 인수가 하나, 두 개 아직 두 개짜리는 안 됐구나.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반올림 처리해라. 여기에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럼 1000의 자리까지가 아니죠. 그러면은 100자리가 아니고 1000자리에서 직접 반올림 처리를 한 거니까 만자리까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네요. 단위가 너무 작아서 여기는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깜빡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만자리까지 나오도록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1000원 미만이라고 안 하고 100단위에서 버린다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표시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왜 마이너스 4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순위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